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컨디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렝스, 파워, 근비대, 근지구력. 우리는 이 네 요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네 요소 다 중요하지만 굳이 뽑자면 스트렝스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트렝스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나머지 요소는 어느 정도는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지구력에만 집중해서 훈련을 한다면 근지구력은 크게 향상될 수는 있겠지만 스트렝스는 잘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200kg가 원RM인 사람은 120kg를 20개 할 수 있지만 스쿼트를 120kg 20개 하는 사람은 스쿼트 200을 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렝스에만 집중해서 훈련하면 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또 아니요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내용인 컨디셔닝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렝스와 근비대 그리고 3시간짜리 마라톤을 다같이 훈련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사람이 이 세 개를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나머지는 조금씩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비대와 근력 둘 중 하나를 목표로 설정하고 유산소를 컨디셔닝의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도움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3km 정도밖에 조깅을 안 했지만 이로 인해서 몸이 너무 쑤셔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면 이는 곧 컨디셔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스트렝스가 세니까 지방이 껴있어도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는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심혈관 기능이 좋지 않다면 과부하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급자이거나 한계치를 뚫고 싶다면 심혈관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신진대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데드 175kg 8개 4세트를 하는 것은 100칼로리를 태운다고 말합니다. 100칼로리 소모는 대략 1.6km를 조깅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그러면 각각의 데드리프트 한 세트는 400m 달리기를 한 것과 같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400m 달리기를 달린 후에 데드나 스쿼트를 안전하게 수행하기까지 얼마나 쉬어야 할 것 같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심박수가 120 이하거나 2에서 3분 안에 할 수 있다고 말하신다면 상당히 심혈관 기능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대답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본인의 컨디셔닝이 지금 당장 진행하는 훈련에 지장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점점 본인의 한계치에 도달할수록 훈련에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소모하는 칼로리는 원RM의 퍼센테이지가 아닌 드는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100kg 20개 3세트를 하는 것과 중고급자가 150kg 20개 3세트를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후자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말입니다. 초보자는 한 세트가 끝난 후 3분 안에 100kg 20개 한 세트를 더 할 수 있지만 중고급자는 한 세트 후 3분 안에 150kg 20개를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록 초보자와 중고급자 둘 다 본인의 원RM의 같은 퍼센테이지로 훈련했다고 하더라도 소모한 칼로리는 중고급자가 초보자의 2배에 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보자는 3분을 쉰 다음 바로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중고급자는 한 세트가 끝난 후에 기진맥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컨디셔닝이 또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더 강해질수록 원RM의 같은 퍼센테이지의 횟수를 진행할 때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컨디셔닝이 스트렝스와 더불어서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드는 중량도 정체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라토너처럼 유산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은 여러분들의 스트렝스에 맞게 적당한 심폐지구력도 길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략 1.6km를 8분 컷 하실 정도의 심폐지구력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컨디셔닝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정체기에 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컨디셔닝을 해주는 방법은 주에 2에서 3회 20분에서 40분 정도의 유산소를 진행하고 인클라인 트레드밀이나 바이크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야외 조깅이 가능하다면 야외 조깅을 더 추천하고요. 연구에 의하면 사이클링이 러닝에 비해서 스트렝스와 근비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유산소 시에는 분당 심박수를 130에서 140으로 지키고 심박수가 이보다 떨어진다면 스피드, 인클라인의 높이, 강도를 늘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경사 5, 속도 3으로 걸었을 때 심박수가 133이라면
몇 주 후에는 125에서 128 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강도를 다시 올려 심박수를 130에서 140으로 다시 높이면 됩니다. 이러한 저강도의 유산소 훈련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스트렝스와 근비대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유산소 트레이닝의 목표로는 평상시 심박수가 60에서 65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컨디셔닝의 장점을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유산소 자체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유산소의 수용량이 늘어난다. 두 번째, 모세혈관이 증가한다. 세 번째, 쉬고 있을 때 부교감 신경이 증가하고 교감 신경은 줄어든다. 네 번째,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줄어든다가 있습니다. 유산소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훈련 시 이점으로는 첫 번째, 세트가 회복 시간이 줄어든다. 두 번째, 근육 속 혈류가 증가한다. 세 번째, 세션 간 회복 시간이 줄어든다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활동량도 늘려야 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자식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심장질환 및 수명과 연관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훈련 이후 회복도 빠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쉬고 있을 때는 근육 속 혈액은 매우 천천히 흐릅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혈액 속 영양분을 근육 속에 빠르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이고 근성량도 더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앉는 것보단 서서 그리고 활동적인 것이 무조건 도움됩니다. 애완동물과의 산책, 버스 대신 자전거 타기, 자전거 대신 걷기, 스트레칭 등 이러한 활동들이 스트렝스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퍼포먼스 향상 및 근비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시간, 즉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렝스, 파워, 근비대, 근지구력 네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렝스다. 두 번째, 스트렝스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나머지 요소는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 세 번째, 근비대와 근력 둘 중 하나를 목표로 설정하고 유산소를 컨디셔닝의 목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네 번째, 심혈관의 기능이 좋지 않다면 과부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고급자이거나 한계치를 뚫고 싶다면 심혈관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소모하는 칼로리는 원RM의 퍼센테이지가 아닌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초보자와 중고급자 둘 다 본인의 원RM의 같은 퍼센테이지로 훈련했다 하더라도 소모한 칼로리는 중고급자가 초보자보다 크다. 여섯 번째, 컨디셔닝과 스트렝스가 동일한 비율로 상승해야 정체기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스트렝스에 맞게 적당한 심폐지구력도 길러줘야 한다. 일곱 번째, 컨디셔닝을 하는 방법은 인클라인 트레드밀이나 바이크로 주에 2에서 3회 20분에서 40분의 유산소를 추천한다. 유산소 시에는 분당 심박수를 130에서 140으로 지키고 심박수가 이보다 떨어진다면 스피드, 인클라인의 높이, 강도를 늘려주면 된다. 여덟 번째, 유산소 트레이닝의 목표로는 평상시 심박수가 60에서 65 사이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아홉 번째, 유산소 자체의 장점으로는 유산소의 수용량이 늘어난다. 모세혈관이 증가한다. 쉬고 있을 때 부교감 신경이 증가하고 교감 신경은 줄어든다. 네 번째,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줄어든다가 있다. 열 번째, 유산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훈련 시 이점으로는 세트가 회복 시간이 줄어든다. 근육 속 혈류가 증가한다. 세션과 회복 시간이 줄어든다가 있다. 11번째, 활동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훈련 이후 회복 속도가 빠르다. 그 결과 스트렝스, 퍼포먼스, 근비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